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2019년 10월은 대한민국 역사에 아마 길이 기억될 수 있는, 또 기억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달이었다 생각합니다. 2019년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시민들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위,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 항쟁의 결과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었으며 조국 장관의 동생 역시 구속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을 하고 그 조국 장관의 수많은 비리 혐의가 터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버텼으나 시민들의 위대한 어떤 항쟁 결과 조국 장관은 사퇴하고 조국 장관의 처와 동생이 구속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라는 것이 백일하에 밝혀졌습니다. 2016년 10월 말부터 시작되어서 2017년 3월까지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대규모 탄핵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 3월 1일 3.1절 탄핵 반대 시위는 그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인원의 규모가 이번 한글날 10월 9일 시위에 참여한 인원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개천절 시위보다는 좀 적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주요 매체들도 비중을 둬서 보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과 이번을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제도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군중들의 함성은 그냥 메아리에 그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화된 시민의 목소리만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보루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위 과정을 통해서 많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단체들이, 시민들이 조직화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가리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번 2019년 10월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정치 교육의 장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단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과연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당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그것을 상정하지 않고 12월 3일인가 그때 국회에 부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1일이 아마 국회 예산이 통과되는 법정 기준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로 아마 부의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은 11월 달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쟁해야 될 것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 법률에 대하여 반대해야 하는가?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헌법적인 기준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상권을 분립하고 수사권은 국무회의의 임명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는 검찰에 우리가 수사권을 주고 있습니다.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권 및 기소권을 검찰에게 주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그것을 책임지고 지휘를 하며 그런 중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동의를 거쳐서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서 그렇게 임명하고 임기도 2년으로 보장해서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이러한 제도는 1987년 지금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30여 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간 저희 여야가 경험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이 시점에서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하는 것이 지금 논리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권한을 제한해서 인권을 보장하려고 하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든지 또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많이 만들면 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주로 조국 장관 구속 반대, 사퇴 반대, 조국 장관 수호를 외치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시민의 목소리를 보도한 매체가 있었는데 검찰 개혁의 요체가 기소권과 공소권의 분리다 그렇게 발언을 하고 매체도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발언을 하는 시민의 수준이나 그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매체의 수준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런 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또는 뭐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를 논할 만한 지력이 되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소권이나 공소권은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검찰개혁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지 기소권과 공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말 자체로도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뭐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제도 하에서도 얼마든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장을 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및 검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좀 더 제도하고 의무화한다든지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반드시 참여하게 한다든지 또는 영장 실질 심사하는 과정에서 영장과 피의자가 진술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변호인에게 사전에 제시한다든지 그리고 그 제시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을 주어서 영장 실질 심사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한다든지 또는 야간 신문을 제한한다든지 또 그리고 별건 수사, 별건 압수수색을 금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은 좋은 압수수색의 어떤 개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압수수색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걸 제한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그 시간이 길어진 이유는 정경심 교수가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 사실과 압수수색하려고 한 물건 간의 관련성이 없거나 그 관련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검사와 수사관들이 영장을 2번이나 추가로 발부받아 와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압수수색 영장과 압수수색 물건과 사이의 어떤 관련성을 엄격하게 봐서 제한하면 굉장히 좋은 인권 보장책이 될 수 있죠. 우리나라 지금 기업을 수사하다 보면은 한번 압수수색하러 가면은 그냥 트럭을 싣고 옵니다. 그죠? 박스를 수십 개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 들고 온 박스를 가지고 막 보다 보면은 원래 쳤던 영장 이외에 다른 범죄들이 막 나오는 거죠. 피사실들이.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수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른 범죄에 대해서 보면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제도 운영 판례라든지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그냥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그냥 처벌을 하고 기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걸 제한하면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제한함과 동시에 인권 보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제도적 논의를 해서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그냥 도외시하고 말을 안 하면서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옥상 옥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금 현재 검찰보다 훨씬 더 막강한 그러한 괴물 기관을 설치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상권 분립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껍데기로 만들면서 대통령이 입법 사법부를 다 틀어주겠다. 그러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제도, 칼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히틀러 체제 하에서 게슈타포와 별 다를 바 없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게 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 공수처에는 처장과 차장과 그리고 특별검사 20인 이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처장을 임명은 처장 추천위원회의 1인 추천을 받아서 한 명을 추천받아서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는데 뭐 청문회야 이번 정권 하에서 보면은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회가 뭐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든지 또는 청문회가 열리지 않든지 관계없이 대통령이 막 임명을 했고 그 효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왔기 때문에 뭐 공수처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삐뚤은 개사구일 뿐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 7인 위원회, 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그 구성을 보면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 차장,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국회의장, 대한변호사협회, 다시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처장, 대법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 그 다음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4인, 그렇게 7명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4인 이상 찬성하면 처장 추천이 결정이 되는데, 법무부 장관 여당 편이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법원 행정처처장도 사법부의 대법관인데 대통령의 의중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생각하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새로 임명이 됐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에 적폐를 청산하라고 하니까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들의 퍼스널 컴퓨터를 열어버렸습니다. 적폐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판단하기에는 그 PC를 사용하고 있던 행정처 판사들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그 퍼스널 컴퓨터를 열어서 그 파일들을 보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영장주의 위반 혐의를 받을 정도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다면 법원 행정처장인들 다르겠습니까? 그분도 대통령의 의중에 따를 것이다. 그러면 벌써 2명은 이제 대통령 의중에 따르는 것이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민간기구의 장이긴 한데, 이번 조국 장관 사태에서 보면은 한마디 비판 성명이 없어요. 전 국민들 대다수가 사퇴하라고 요구하는데, 그리고 그 혐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청문회 과정이나 이런 데서 해명했던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사퇴하라고 하는 성명서를 제대로 내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의중을 역시 받을 것이다. 국회의장은 여당에 속했던 국회의원이고, 여당 그 다음에 원내 교섭단체에서 추천할 때 여당 목도 있을 테니까 5명 내지 4명은 항상 대통령 의사를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진비 없을 것이고, 차장도 처장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특별검사 역시 마찬가지로 처장의 제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이죠. 검찰은 그럼 어떠냐? 검찰은 1000여 명이 훨씬 넘는 대규모 조직이고,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검사장에 이르기까지 한 20년 세월 동안 수사 능력,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처신하는 깨끗하게 처신하는 인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동료들과 선배들로부터 검증을 받습니다. 그 다음 평판을 거쳐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과 어떤 이념 코드가 맞는다, 사상이 맞는다, 이런 거 가지고 함부로 임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꼭 20년, 30년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승진해서 와서 후보군에 포함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항상 보장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자체 내의 어떤 조직 논리라든지 이런 것도 검사의 독립성을 지켜오려고 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 아들 3명을 구속했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대통령 아들을 구속을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대통령의 형을 구속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대통령의 형을 구속을 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친인척 또는 아들들도 비리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서 구속 기소를 해왔어요. 그것은 검찰이 그 정도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수사를 해왔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고, 우리가 그것은 지켜나가고 발전시켜야 할 하나의 좋은 전통입니다. 공천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공천은 지금 이 법안대로 한다면 그냥 대통령에게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모든 그 3부의 고위 인물들 중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칼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건 그야말로 공룡기관이고 괴물 같은 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그러한 기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다시 이 공수처가 지금 현재의 여당과 그 인사들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는 그러한 제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이러한 공룡 같은 수사기관은 자유민주주의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절대 우리가 채택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다. 그래서 2019년 11월 달은 공수처 설치 반대에 저희 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모두 다 힘을 모아서 반대 투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0월 달 한 달 동안 양승호 박사 사건에 관해서 또다른 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관해서 진전이 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심 과정에서 양승호 박사가 주장하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였던 김우현 원장이 제기하였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준식 치과 의사가 박주신 군을 진료했다고 하면서 그 치과 의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저장되었던 보험증 번호, 그 보험증 번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선 도저히 입력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10월달에 우리가 자세히 제가 정리를 해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를 하고, 또 그거 관련돼서도 오늘 요 며칠간 좋은 자료 정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정리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